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이들입니다. 로렌스 J. 브라운 씨가 쓴 상호주관적 과정과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 그 책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장 상호주관성과 무의식적 과정에 대한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무의식적인 내용물이 어떤 식으로 표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추적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과 비욘의 이론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무의식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은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분석해 들어가면서 해석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 정식 분석 학파에 따라서 무의식적 내용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별칭들이 있죠. 그것을 클라인 같은 경우는 내적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옥덴 같은 경우는 터스틴 같은 경우는 뭐 자폐적 대상이라고 하고 프로이드는 초자, 코앗은 자기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제 표상되어졌을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죠. 이제 부호화되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프로이드 이론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프로이드는 이 표상이 두 가지 양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 표상이고요. 또 하나는 말 표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물 표상은 본성상 감각적인 겁니다. 우리가 뭔가 느끼고 경험했던 거. 근데 언어화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보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말표상이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사물표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들, 시각적이고 음향적인 그런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하나는 사물표상,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말표상이 있는데 요게 이제 프로이드는 지형학적인 모델을 얘기를 했지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물표상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이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이제 이 사물표상에서 말표상으로 변형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의식에서 전의식으로 그 다음에 의식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무의식의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우리 프로이드가 두 번째 등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상이 올라오면 이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표상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두 번째 등록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하면 나쁜 엄마 표상을 보통 상어나 악어 같은 경우 이빨 달렸잖아요. 자수리 심한 엄마들 그런 걸로 많이 표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것들로 표상이 많이 되어지거든요. 이 나쁜 엄마, 나쁜 대상 표상이 이 한 가지로 굳어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치료를 통해서 분석과의 상담, 그 다음에 분석과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을 통해서 두 번째 등록, 같은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주어지면 새로운 그 대상을 표상하는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두 번째 등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로 끝난다면, 한 번 경험했던 거, 한 번 표상했던 걸로 끝난다면 치료의 과정이란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은 나쁜 걸 가지고 평생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등록이 있기 때문에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게 분석가로부터 과의 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형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 치료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무의식적인 그 표상, 이 표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주느냐, 어떤 두 번째 등록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담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두 번째 등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 대상에게서 다시 두 번째 등록할 수 있다는 요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또 프로이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무의식의 본능적 내용 그 자체는 결코 의식 안에서 드러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얘기냐면 본능의 본성이 표상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절망하잖아요. 이게 뭔가 표상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기를 본능적 세력에 무의식적 파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표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파생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표상되어지는 걸 가지고 두 번째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의식적 파생물은 의식 안에서 막 표현을 추구를 하지만 두 개의 검문소에서 저지를 당합니다. 이게 탁 저지를 당하는데 첫 번째 검열은 무의식 체계와 전의식 체계 사이의 접촉면에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검열은 전의식 체계와 의식 체계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접촉 딱 검열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못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소망충동, 이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이 소망충동의 형태 안에 있는 이 본능적 파생물들은요, 이 본능적 파생물들이 있죠.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본능 세력의 압력에 의해서 의식적 표현으로 내몰리는 사물 표상으로 저장되고요. 이 부호화된 그 무의식 안에 있는 본능의 사절들인데 요것들이 이제 사물 표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 연결된 이 파생물들은 말하고 시각적 이미지하고 연결을 통해서 전의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표상으로 되어지는 거죠. 전의식으로 들어가면 이 말표상들이 이제 이 말표상들이 우리 쪽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가 좀 더 담화 속에서 잘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 표상들이 우리 상담가한테 투사되어서 오지요.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내담자가 우리한테 던지면 그 어떤 것들 말표상들 이미지들이 우리 속에서 떠올리면 그 사람의 무의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상 가능성은 감각적인 것, 사물 표상에서 언어적이고 이미지적인 것, 말표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안에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등록,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등록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두 번째 등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두 번째 등록이란 아이디어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치료의 가능성,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정신 내용의 표상 가능성을 변형시키는 것. 이거에 있어서 분석과 해석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에 있어서 표상 가능성의 변화들은 의식 수준에서의 변동들과 동의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등록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분석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변형된 창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프로이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우리의 심리 내적인 작용 안에서 이 체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근데 비혼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비혼에 대한 관점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